남원 서북쪽에 자리한 덕과면의 전체 인구는 913명입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542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덕과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없다 보니 면 소재지 하나뿐인 하나로마트에서도 기저귀나 분유를 팔지 않습니다. 아이들 기저귀도 있어요? 아니요, 기저귀는 건 없어요. 네,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회전율이 안 돌아가 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오후 6시까지만 문을 열고 일요일엔 문을 닫습니다. 덕과면에 한 곳뿐이던 주유소도 오래전 문을 닫았습니다. 녹슨 주유기 앞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세 곳이던 식당도 두 곳이 문을 닫아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면 인근 오수나 남원까지 나가야 합니다. 남원인데 저희는 오수로 가까운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농번기철에 한참 바쁠 때 그런 데를 이용을 많이 하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인구 규모별 생활서비스 시설 보유 비율을 보면 면 지역의 인구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먼저 병원과 치과의원, 한의원과 약국 등이 문을 닫습니다. 인구가 1,000명대로 내려앉으면 식당과 제과점, 세탁소와 목욕탕, 미용실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사라지고 1,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246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3,000명 미만인 곳은 118곳에 이르고 1,000명이 안 되는 면도 5곳이나 됩니다. 젊은이는 적고 노인만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여서 5년 후, 10년 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70 중반, 6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나면 이분들이 75세, 80세, 90세 가까이가 돼요.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병의원과 약국, 주유소 같은 생활 필수 시설의 감소로 이어지고 정주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소멸 위험 지수를 바탕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소멸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고속도로가 없는 강원 남부권에 고위험군이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강원 남부 지방의 영월이라든지 정선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이제 고위험군에 진입을 하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떠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 길이 뚫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증가율을 조사했더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은 연평균 0.13%, 영동 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은 3.82%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없는 영월 삼척 구간의 시군은 오히려 1.49%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교통망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강원 남부권이 비상입니다. 지역 존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지역은 교통 물류의 오지로 지역의 낙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삼척 영월 고속도로가 추진되면 교통 물류의 이동 시간 단축과 정부의 동서 유축 중 경기 평택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까지만 개통됐고 강원도 구간만 미개통인 상황. 영월 삼척 구간의 경우 정부 계획 수립 이후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언제 다시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지방 소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원 뉴스 박명원입니다. 전국 200개가 넘는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무려 59곳이나 됩니다. 인구 유출과 저출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지자체들은 젊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방 2칸에 베란다 등을 갖춘 20평형 아파트입니다. 집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입이 떡 벌어지는 조건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딱 10,000원인 겁니다. 단 입주와 동시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남 화순군에서 내놓은 이른바 10,000원 아파트 정책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감에 내놓은 파격 대책인데요. 화순군이 20평형 아파트를 직접 빌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월 10,000원만 받고 입주시키고 가구당 4,800만 원인 임대보증금은 군이 모두 지원합니다.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데다 낡은 내부 인테리어까지 지원해줍니다. 이러니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지난 4일까지 1차 모집을 실시했는데 정원의 10배가 넘는 506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여기에다 10,000원 아파트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지자체들의 문의 전화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군 외가 한 290명 정도 되고요. 서울이나 경기, 충청 이런 경남 이쪽에다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료도 저희한테 좀 요청을 했고요. 직접 방문한 곳은 한 3군데 정도 되고요. 전화는 한 10여 군데 정도에서 왔을까? 경상도 쪽에 통영이라 충북에서도 오고. 화순군은 오는 8월에 10,000원 아파트 입주민 50가구를 더 받을 계획인데요. 이렇게 4년 동안 총 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젊은 인구를 끌어오려는 파격 정책을 내놓는 지자체들도 있지만 사실 일자리 같은 문제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치에 집중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경북도청은 올해부터 외국인 공동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부서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설립됐습니다. 충북도는 67억 원을 투입해 도내 외국인을 6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고 지자체 간의 인구 뺏기 경쟁으로 갈등이 이어지자 외국인 유치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 국내 외국인 수도 늘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외국인 주민은 213만 명이 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지난해 16만 6천여 명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12일 밤 서울 강남역 인근. 뻥 뚫린 일반 도로와는 달리 중앙 전용 차로에선 버스 수십 대가 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어도 좀처럼 나아가지 못합니다. 버스 수십 대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정체가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강남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서울 밖으로 돌아나가려는 수도권 광역버스들까지 계속 합류하면서 정체가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옆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빠른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버스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빠르겠구나 생각될 때가 좀 많기는 해요. 직접 간선버스를 타봤습니다. 신논현역에서부터 강남역 부근까지 약 1.2km 거리의 두 정거장을 이동하는데 2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도보로 2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니 걷는 것보다도 버스를 타는 게 더 느린 겁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광역버스를 도심까지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이 정체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토부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해제 등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광역버스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시내버스 의존도를 낮춰서 혼잡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광역교통이거든요. 서울 시내는 지하철 중심으로 가고 이제 시내버스의 로드를 좀 줄이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정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